윤현우 충북체육회장이 김영환 지사에게 돈 봉투를 준 혐의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출장 여비를 챙겨주려고 통화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실제로 주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송 참사가 발생한 지 774일 만에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청주 지역 국회의원 4명이 모두 투입되는데 진상규명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서충주 LNG 복합발전소 사업이 결국 백지화됐습니다. 주민 반발에 정부 심의가 잇따라 보류되자 충주시가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오송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가 참사 발생 이후 774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너무 늦었다며 사과했고 유족들은 진실을 찾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30일간 진행되는 국정조사가 유족들이 그토록 바라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합의로 상임위에서 채택된 오송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안건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국가인권위원 추천 부결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재석 163인 중 찬성 161, 기권 2표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참사가 발생한 지 774일 만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유족들을 향해 비상계엄 등으로 늦어진 감이 있다며 축하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늦은 만큼 더 큰 책임감으로 임해야겠습니다. 방청석에 유가족 여러분께서 와 계십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방청석에서 본회의 통과를 지켜본 유족 등은 박수와 인사로 감사의 뜻을 전했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통과를 통해서 이제 진실을 찾기 위한 그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정조사는 다음 달 25일까지 30일 동안 진행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현장 조사와 청문회 등을 거쳐 참사의 직간접적인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게 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안전대책 수립이 있었는지, 참사 발생 전후 각 기관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자료 요청과 현장 방문 그리고 기관 보고가 일단 우선이 되고요. 그게 끝난 다음에는 바로 청문회로 이어지는 이런 한 달간의 일정을 할 겁니다. 조사 대상 기관은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행복청 등 정부 부처, 충청북도와 청주시, 검찰, 경찰, 소방 등입니다. 행안위 소속인 이광희 의원 이외에도 청주 지역 국회의원인 송재봉, 이강일, 이현희 의원 모두 한 달간 행안위로 옮겨 국정조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하차도의 최고 관리 책임자인 김영환 지사도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지사를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이번 국정조사를 계기로 재수사가 이뤄질지도 관심입니다. 수사 외에 이번 사태가 오송 참사가 일어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광범위하게 조사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책임자에 대한 기소, 재수사 이런 것도 촉구할 수 있는. 충청북도는 국정조사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 국정조사 취지와 오송 참사 유가족들의 뜻을 존중해 국정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정조사 기간이 영동과 제천에서 열리는 양대 엑스포와 중복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배려를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김영환 지사에게 돈 봉투를 준 혐의를 받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돈 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가 경찰에 출석한 건 처음인데요. 윤 회장은 김 지사에게 출장 여비를 챙겨주기 위해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돈을 건네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윤현우 체육회장이 충북경찰청 청사를 빠져나옵니다. 경찰이 지난주 압수한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시작하자 피의자 신분으로 참관하러 출석한 겁니다. 1시간가량 진행된 포렌식 과정에서는 본격적인 휴대전화 분석에 앞서 데이터 추출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윤 회장은 김 지사에게 돈 봉투를 건넨 정황이 확인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정식 입건됐습니다. 지난 6월 26일 일본 출장을 앞둔 김 지사에게 현금 500만 원이 든 봉투를 준 혐의입니다. 윤 회장은 전날인 6월 25일 밤 윤두영 충북 배구협회장과 통화하면서 2개 반씩 해서 5개 만들어드리자며 돈 봉투를 주기로 논의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2분 뒤에는 김 지사와 통화하면서 다음 날 오전 도청에 들어가겠다고 말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윤 회장은 김 지사에게 출장 여비를 챙겨주기 위해 대화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돈을 주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힘들으니까 일본 갈 때 조금 우리 후배들이 이렇게 여비를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이요. 윤두영이하고 나하고 그래. 근데 나는 그렇게 한 사람 준 적이 없어. 김 지사를 만나기 전 회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것에 대해서는 체육회 선수들 경력금 등으로 쓰려고 했다면서도 누구에게 줬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25일 날 뺀 거는 우리 마누라 카드 막으려고 이렇게 26일 날 600만 원 뽑은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주머니 10만 원뿐이 없어서 골프 치러 갈 때도 써야 되고 또 선수들 격려하러 갈 때도 써야 되고. 경찰은 윤 회장에 이어 조만간 김영환 지사와 윤두영 배구협회장의 휴대전화에 대해서도 포렌식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분석 참관에는 변호인만 출석해도 되는데 김 지사는 국민의힘 청주서원 당협위원장인 김진모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지사는 이번 수사가 자신을 겨냥한 정치적 공세이자 표적 수사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등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새 지도부 체제로 바뀐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오늘 주요 당직자 임명식을 열었습니다. 정책위원회, 쓴소리특위, 민생경제특위 등을 신설한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인 1000여 명에게 당직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엄태영 도당 위원장은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은 진솔한 반성과 성찰이 돼야 한다며 혁신, 소통, 실용의 3대 당무 기조로 도민과 함께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충주 LNG 복합발전소 사업이 결국 백지화됐습니다. 주민 반발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정부에서 2차례 심의가 보류되자 충주시가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혔는데 갈등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5월에 이어 지난 금요일에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서충주 LNG 복합발전소의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주민 반발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정부의 이딴 심의 보류에 충주시는 사업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과 아리백을 강조하는 현 정부 정책을 고려하면 주민 반발을 무릅쓰고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충주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며 강행 의지를 보였던 조기령 충주시장은 그동안 만나지 않던 반대 주민들을 만나 직접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역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계속 부추기고 또 불안한 상태가 지속될 우려가 있어서 시장인 제가 책임성 있게 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정리하게 됐습니다. 충주시가 LNG 발전소 건립 동의를 철회하면서 동서발전은 더 이상 전기 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동안 서명운동과 현수막 퍼레이드 등 반대 활동을 펼쳤던 주민들은 환영했습니다. 고맙게 생각드리고 우리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MOU를 맺고도 2년간 공개하지 않거나 의견 수렴 과정을 소홀히 하는 등 지역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일으킨 것은 곱씹어 봐야 할 대목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들은 어디라도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게 이번 결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백지화된 LNG 발전소 건설 사업. 지역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성과와 함께 삼선 막바지에 접어든 조 시장의 남은 임기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오송 제3생명과학단지가 국가산업단지로 승인됐습니다. 국토부는 오송 제3생명과학단지 412만 제곱미터에 보스턴의 캔달스퀘어 같은 K-바이오의 핵심 거점을 구축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2030년까지 2조 3,481억 원을 들여 바이오 메디컬 캠퍼스를 중심으로 주거 문화까지 바이오 허브로 조성됩니다. 한국은행은 1조 7,968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1,000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내다봤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바이오 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충청북도가 기정 예산보다 7,363억 원이 늘어난 8조 2,644억 원 규모의 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민생회복 소비 쿠폰 4,439억 원, 지역사랑 상품권 354억 원, 일하는 바퍼 사업 34억 원 등입니다. 충청북도는 도민 생활 안정과 민생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핵심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가 국가유산 사적인 상당산성에 많은 양의 쓰레기가 매립된 사실을 알고도 방치해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청주시 의회에서도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쓰레기를 알고도 방치한 건 범죄라는 지적과 함께 누가 언제 버린 건지 철저한 원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드러난 청주 상당산성 쓰레기 더미. 지난해에도 많은 비가 내린 이후 쓰레기가 유출되면서 민원이 접수돼 출장 조사도 이뤄졌지만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됐습니다. 더구나 5년 전 구조물 공사가 쓰레기 더미 바로 위에서 이뤄진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더 큰 공분을 샀습니다. 그냥 시민들 눈속이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알고서도 방치했다는 건 이 청주 시민들을 모욕했다고 봐야죠. 그 범죄 아닐까요? 알면서도 그렇게 그냥 방치했으면? 이 문제가 청주시 의회에서도 쟁점이 됐습니다. 쓰레기가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도 방치한 청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질타했습니다. 분명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쓰레기를 치료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덮어버렸죠. 형사 쪽에서는 이것을 방주범 내지는 정범이라고 그래요. 이제 와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이유로 쓰레기 원인 조사를 중단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쓰레기가 있어서는 안 될 국가유산 사적에서 쓰레기 더미가 발견됐는데 어떤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누가 버린 것인지는 조사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조사를 해봐서 이게 몇 년도부터 몇 년도 쓰레기고 아니면 소풍 쓰레기도 추정이 된다까지만이라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게 행정 아닌가요? 이게 어떤 용도로, 이게 어떤 경유로 해갖고 여기 매립이 돼 있었는지 확실하게 저희가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주시는 사과와 함께 상당산성 안에 더 이상 불법 매립된 쓰레기가 없도록 중장비를 동원해 다른 쓰레기 투기 장소가 있는지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 점에 그런 의혹이 없도록 그 환경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시민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알려주기 위해 상당산성 쓰레기를 전시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폐기 전에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 전시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콘텐츠 스타트업을 육성할 충북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가 청주 밀레니엄 타운에 문을 열었습니다. 문체부 공모 사업으로 198억 원을 투입해 입주기업 공간과 가상 스튜디오 등의 시설을 갖췄습니다. 또 콘텐츠 제작 지원과 지식재산권 자문, 마케팅 등 창작에서 창업, 사업화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를 가동하게 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